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1억 하는 아파트가 17억까지 떨어지고 있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래도 부동산이 아파트가 안 팔린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101제곱미터의 실제 매물인데요. 네이버 부동산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101제곱미터면 한 30평 아파트가 되겠죠? 매매 가격이 17억 2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14층 중에 고층이고요.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14층 중에 1층이죠. 매매 금액이 17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균을 잡을 때 뭐 꼭대기층하고 저층을 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말을 한다면 좀 어폐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 층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14층 중에 7층이죠. 매매 금액이 17억 4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14층 중에 3층인데요. 매매 금액이 17억 4천만 원이고요. 맨 밑에 있는 14층 중에 6층인데요. 매매 금액이 17억 4천만 원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동일 평수의 3층과 6층, 7층 이 아파트 가격이 일반적으로 17억 4천만 원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태로 놓고 본다면 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구분이 좀 안 가시죠? 그렇죠. 따라서 이를 실거래가로 신고된 과거의 금액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엄마아파트 101제곱미터의 실거래가 신고인데요. 2015년도 4월달 그리고 2020년 4월달 이 비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향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작년 12월 달에는요. 이 아파트의 최고가로 거래된 가격이 21억 5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뭐 실거래가로 신고된 금액이 21억 5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2020년 올해 3월 25일 중간층인 11층이 거래된 금액이 19억 3천여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1억 5천만 원짜리가 3월 달에 19억 3,300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2억 넘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를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드릴까요? 확실히 가격이 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작년 12월 달에는 21억 5천만 원, 그리고 올해 3월 달에는 19억 3,300만 원. 역시 많이 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뭐 2억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문제는요, 현재 나오는 매물대 가격이라는 거죠. 앞서 보신 것처럼요, 중간 층수의 매물대가 17억 4천만 원대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물이 나와도 좀 저렴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21억 5천만 원에 비하면 무려 4억이나 떨어진 금액으로 나와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겠죠.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부동산 매매 거래량을 놓고 보더라도요. 4월 28일 현재 강남의 거래량은 작년 11월 달 대비해서는 거의 뭐 7% 수준이고요. 작년 12월 달 대비해서는요. 거의 뭐 10% 수준이라는 거죠. 매수세의 90%가량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가는 떨어지고요. 거래는 줄어드니 강남 아파트의 미래는 깜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부동산 중개 실무를 한 가지 한번 넣어볼까요? 일단 이 공인중개사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것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공인중개사들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성향은 어쩔 수가 없겠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지 매수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지 파는 사람도 수익이 창출되고 기분이 좋죠. 공인중개사 분들 또한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되니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매수인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공인중개사들과 아파트 가격을 놓고 본다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야지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수입도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케이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러한 공인중개사들의 성향으로 인해서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를 바라는 공인중개사 분들은요, 부동산을 찾는 매수인이 나타날 경우에 이렇게 말들을 하시죠. 여기 매물이 많지 않아요. 매물이 나와도 빨리빨리 나가요. 지난주에는 저층이 10억에 팔렸거든요. 중간층의 현재 매물로 10억 5천만 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로얄층인 이 아파트가 10억이면 엄청나게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리를 더 던지죠. 이따 저녁에 다른 사람이 이 집 보러 올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은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금액에 사야 되나?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재작년에 비해서는 더더욱 올랐는데, 이사는 가야겠고, 이사할 집은 없고,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금액은 좀 비싸 보이고. 이런 사이에 매수자들이 내부 부동산에 검색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갑자기 동일 아파트, 동일 평수, 동일 청수의 아파트 매물 가격이요. 매매 금액 11억. 또 밑에를 보니까 매매 금액 11억 3천만 원.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이라는 이 금액이 굉장히 싸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매수인들은 이제서야 급해지는 거예요. 저 그거 매수하고 싶어요. 계약합시다. 이런 식으로 확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매매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매도인들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더 안 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수인들은 집값이 더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그런 촉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은 이 금액도 팔리네? 그럼 더 올려봤자. 이런 식으로 악순환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러한 시기는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이야기고요.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제일 먼저 부동산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겠죠. 사장님, 오를 만큼 올랐으니 이제 파시죠. 따라서 그 지역의 아파트 단지의 급매물이 하나씩 둘씩 쌓이기 시작하고요. 매물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거주자 입장이야 뭐 오르든 떨어지든 반응이 아주 크진 않겠죠. 하지만 거주자 입장이 아니라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 입장이라면 떨어지고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특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얼른 팔아야겠다, 빨리 팔아야겠다, 이런 심리적 압박감이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매물은 증가되고요. 산다는 사람이 없으니 한 달에 1억씩 강남 아파트들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다가요, 한국은행의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2020년 4월 중에 70.8로 전월 대비 7.6포인트나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큰 폭으로 하락했죠. 우리가 그래프를 놓고 보시더라도 10년 동안 이 정도로 크게 하락한 경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소비자들의 심리지수가 얼어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더 자세히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빨간색 도표가 주택가격 전망인데요. 2019년 8월 107에서 9월달 109, 10월달에는 115, 11월달에는 120, 12월달에는 125조. 그러니까 정점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0년 1월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16, 112, 112. 그리고 2020년 4월 달에는 96 지수로 전월 대비해서 무려 16포인트나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앞서 이야기해드린 음마아파트 30평의 매매 금액, 작년 12월 달 최고가를 찍고 지금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택가격 전망이라는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부동산의 가격하고는 이와 유사하게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물론 부동산 가격이란 게 또 계속 또 하락만 있는 건 아니겠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하는 시기는 또 언젠가는 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 놓고 본다면요. 앞으로 몇 달이라는 시간을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대외적인, 대내적인 사정을 또 놓고 본다면요. 예전처럼 단기간 내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또 반전하는 이러한 케이스는 좀 쉽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보다는 부동산의 미래가 더 두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